형, 그날 밤 도윤이 형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뭐라고? 강진호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우철이 형이 그걸 보고도 그냥 문을 닫았어요. 조용했던 형사 사무실에 USB 속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두 남자의 숨소리마저 멎었습니다. 퇴직을 사흘 앞둔 형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11시 창밖은 장맛비가 쏟아졌고 그 빗소리는 10년 전의 시간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실종 사건 하나.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수사였죠. 부산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책상 위에 놓인 시계를 바라보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벌써 11시네요. 강진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60세, 37년 동안 경찰 배지를 달고 살았던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단 72시간 뿐이었어요. 정년 퇴직까지 사흘.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호만이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수사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37년 경력의 마지막 날들이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진호의 귀를 간지럽혔어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떠오르는 그 사건. 진호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10년 예비부부 실종 사건. 아직도 못 잊었어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진호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뭐 하나 완전히 못 풀고 가는 게 아쉬워서.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팀장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사건에 매달리시다니. 그냥 풀릴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진호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녀의 사진이 있었어요. 박도윤, 32세와 그의 약혼녀 이선아, 29세.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차례로 흔적 없이 사라진 예비부부. 이 사건만은 어떻게든 풀고 싶었어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진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수로요? 증거도 다 사라졌을 텐데. 최 팀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호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작은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숨진 수감자의 유품에서 이게 나왔대요. 최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뭔데요? 강도 혐의로 복역 중이던 김철수. 도윤이 실종 당시 정우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친구예요. 작년에 체포됐었죠. 진호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파일이 나타났어요.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그날 밤 있었던 일.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우철이 형이 도윤이를, 그리고 사흘 후에 선아까지. 목소리가 떨리더니 갑자기 끊겼습니다. 두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확실한 단서네요. 최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USB 안에 메모장도 있었어요. 좌표가 적혀 있었죠. 좌표요? 네, 영도 앞바다 한 지점이에요. 김철수가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진호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흘 남은 퇴직까지 그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지금 바로 해경에 연락해서 수색을 요청해야겠어요. 최 팀장이 진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호 형, 무리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흘 후면 퇴직인데.
진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37년간 경찰 배지를 달았어요. 단 하루라도 이 배지를 달고 있는 한 내 의무는 끝나지 않았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진호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도윤, 이선아, 미안해요. 늦었지만 이제 당신들을 찾아드릴게요. 손이 떨리는 진호를 보며 최 팀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진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37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가 마지막으로 풀고 싶은 사건.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실종 사건의 진짜 범인은 정우철이에요. 확신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책상 위 사진 속 행복했던 예비부부의 얼굴이 진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강진호의 마지막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강 형사님, 해경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아침 일찍 수색 나간대요. 진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의는 늦게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그의 오랜 믿음처럼 비가 그치면 태양은 다시 떠오를 테니까요. 10시에 영도항으로 오라고 해요. 최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가실 거예요? 진호는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마지막 수사니까요. 빗소리 속에서 정년퇴직을 사흘 앞둔 베테랑 형사의 마지막 사건이 그렇게 다시 열렸습니다. 2010년 6월 부산은 장마철 특유의 습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그날 밤, 한 남자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어요. 강진호는 영도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의 눈길이 피해자 사진에 머물렀어요. 박도윤, 32세. 직업훈련센터에서 일하던 평범한 강사였죠.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사라졌다니. 진호는 중얼거리며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과거로 진호를 데려갔어요. 10년 전 그는 이 사건의 담당 형사였습니다. 도윤의 약혼녀 이선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경찰서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선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당시 형사였던 진호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나요?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이요. 친구가 소개해준 좋은 일자리 미팅에 간다고 했어요. 그 후로 연락이 안 됐죠. 친구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철이요. 정우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제 친구예요. 도윤이와도 친했죠. 진호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연락이 왔나요?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밤 11시쯤 도윤이 폰에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결혼 못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생겼어. 이렇게요. 진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직후 모르는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같이 잠수 탄다고.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어요. 도윤이가 그럴 리 없어요. 빗소리가 커지자 진호의 회상이 끊겼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다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선아, 29세. 도윤의 약혼녀였죠. 그리고 사흘 후에 선아도. 진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이 실종된 후 선아는 필사적으로 약혼자를 찾아다녔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도윤이 자주 가던 곳들을 모두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철에게서 연락이 왔죠. 도윤이 소식을 들었어.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선화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아들이 실종되고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죠. 아버지는 술에 의지한 채 희미한 희망만 붙잡고 살았어요. 진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가족의 행복을 빼앗아간 범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어요. 차가 영도항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잠시 그쳤지만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어요. 강 형사님, 해경 팀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호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수색 준비는 다 됐나요? 해경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표대로 수색할 거예요. 잠수부들이 대기 중이죠. 진호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래 10년간의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도윤 씨의 약혼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해경 팀장이 물었습니다. 진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선아 씨도 며칠 후에 실종됐어요. 도윤 씨를 찾던 중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죠. 두 사람 모두요? 해경 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아 씨가 도윤 씨 실종 신고 후 사흘째 되던 날 우철이 도윤이 소식을 알게 됐다며 연락한 뒤로 그녀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해풍이 진호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용의자는 있었나요? 해경 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우철이라는 남자였죠. 도윤의 친구이자 약혼녀의 절친이었어요. 10년 전 진호는 정우철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33세였던 우철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도윤이요? 그날 저녁에 만났어요. 제 지인이 직원을 구한다길래 소개해줬죠. 미팅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우철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느꼈어요. 그 지인분이 누구신가요? 우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대학 선배예요. 지금은 연락이 안 되네요. 진호는 우철의 가게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윤의 통장에서 큰 금액이 인출된 흔적, 제주도로 향하는 배표를 구매한 기록, 모든 것이 그가 자발적으로 사라졌다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하지만 진호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깔끔해. 잠수부들이 내려갑니다. 해경의 외침에 진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바다를 응시했어요. 바다 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맴돌았어요. 도윤은 정말 다른 여자와 함께 사라진 걸까? 아니면 우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발견했습니다. 수심 30m 지점에 물체가 있어요.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방수포로 쌓인 뭔가가 있습니다. 끌어올리겠습니다. 진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었어요. 박도윤, 기다려요.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시간이에요. 바다는 침묵했지만 그 속에 묻혀있던 진실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천천히 끌어올려지는 방수포 뭉치. 강진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어요. 조심히 올려요. 해경 대원들이 방수포를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진호는 숨을 죽인 채 다가갔어요.
방수포를 조심스럽게 열자 쇠사슬에 묶인 유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경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의학팀에 연락해야겠어요. 방수포를 더 넓게 펼치자 두 번째 유골도 나타났습니다. 진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우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남자. 정우철이 도윤을 죽였을 리가 없어요. 그때 최 팀장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진호가 우철을 용의자로 지목했을 때였죠.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진호가 물었었습니다. 최 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둘은 오랜 친구였잖아요. 게다가 우철이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하지만 진호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우철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숨겨진 어둠을. 경찰서로 돌아온 진호는 10년 전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어요. 우철의 과거 사진을 바라보던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우철, 도윤, 그리고 선아가 함께 있었어요. 우철의 시선이 선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혹시? 진호는 서둘러 우철의 과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그는 항상 선아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 직후 선아가 도윤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죠. 질투.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우철의 재정 상태도 조사했어요. 사건 직전 그의 가게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사라진 직후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됐죠. 보험금. 진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형사님, 도윤 씨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네, 있네요. 사고 사망 시 5억, 수령인은 정우철입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제 가입했죠? 도윤 씨 실종 3개월 전이요. 진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 형사님, 법의학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유골은 박도윤 씨가 맞아요. DNA 검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골은요? 여성입니다. 확인 중이에요. 진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이선아 씨일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도윤 씨 실종 직후에 선아 씨도 사라졌으니까요. 진호는 전화를 끊고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는 도윤과 선아의 실종이 모두 우철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어요. 갑자기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강 형사님, 김철수의 동료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있었대요. 진호는 즉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가게 직원이었던 이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철수 형이 죽기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진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 씨가 먼저 왔어요. 우철이 형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했거든요. 음료에 뭔가를 섞었는지 도윤 씨가 정신을 잃었어요. 진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우철이 형이 저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돌아왔을 때 가게 바닥을 물 청소하고 있었죠. 도윤 씨는 사라졌고요.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아 씨는요? 민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사흘 후에요. 선아 씨가 도윤 씨를 찾는다고 하니까 우철이 형이 도윤이 소식을 알게 됐다고
거짓말했대요. 선아 씨가 가게에 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진호는 의자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철이 도윤 씨를 먼저 해치고 며칠 후에 선아 씨까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화학약품 같은.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오랜 질투와 열등감, 그리고 돈 문제가 우철을 끔찍한 범행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철이 왜 그랬을까요?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우철이 형, 선아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선아 씨는 도윤 씨만 바라봤죠. 게다가 가게도 망할 위기였고, 진호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철은 10년 동안 비밀을 간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날 시간이었어요. 체포영장을 신청하세요. 정우철의 집 앞에 경찰차가 멈춰섰습니다. 진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43세가 된 우철은 이 작은 화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우철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진호는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우철 씨, 박도윤과 이선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우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증거가 있으신가요? 진호는 우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도 앞바다에서 두 사람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곳에 갔다는 증거도 있죠. 우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어쩌면 안도감까지 비쳤을까요? 그들이 드디어 발견됐군요. 진호는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시간이에요, 우철 씨. 10년 동안 친구의 그림자 아래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 속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산경찰서 조사실 안 정우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어요. 강진호는 피로한 눈을 비비며 조사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커피 한 잔 드세요. 최 팀장이 다가와 종이컵을 건넸어요. 진호는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정년퇴직까지 이틀 남았는데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 팀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7년 경력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조사실 문이 열리고 진호가 들어섰습니다. 우철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이네요, 정우철 씨. 진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어요. 완벽한 범죄는 없어요. 진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철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진호는 천천히 증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영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유골, 방수포, 쇠사슬, 박도윤과 이선아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첫 번째 유골은 이미 DNA 검사로 도윤 씨로 확인됐죠. 우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진호는 오래된 형사의 직감으로 이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사진을 내밀었어요. 당신의 가게에서 발견된 혈흔과 모발. 지금 다시 검사하니 도윤 씨의 것과 일치했죠. 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진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우철이 형이 도윤이랑 선아를. 가게에서 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김철수와 이민수의 증언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도윤 씨를 해친 후 사흘 뒤에 선아 씨까지 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37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가 범인을 몰아세우는 순간이었어요. 도윤 씨 명의의 생명보험. 수령인이 당신이었죠. 5억이라는 큰 돈이에요. 우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인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진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이에요. 도윤 씨가 사라진 그날 밤, 그리고 사흘 후 선아 씨가 실종된 날, 2번 모두 당신은 영도 앞바다에 있었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철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조사실 밖으로 나온 진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웠어요. 어떻게 됐나요? 최 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직 자백은 안 했어요. 하지만 곧 할 거예요. 진호는 창문 밖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진호는 우철의 가게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우철을 가리켰습니다. 강 형사님, 이제 그만두세요. 증거가 없잖아요. 당시 동료들이 말했었죠. 하지만 진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철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했어요. 가게 매출, 보험 계약, 통화 기록,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 진호는 자신의 신조를 믿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드러낼 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 직감이 맞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진호 씨, 최 팀장의 목소리에 진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로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당신 덕분에 도윤 씨와 선아 씨 가족들이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어요. 장례식도 치를 수 있게 됐고요. 진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희끗한 머리카락, 깊은 주름살. 37년이란 세월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잘 자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최 팀장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도윤과 선아의 유고를 가족들에게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안실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아들의 유골 앞에서 오열했고 선아의 가족들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진호는 조용히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강 형사님, 도윤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됐어요. 진호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경찰서로 돌아온 진호는 정년퇴직 하루 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박도윤, 이선아 살인 사건, 용의자 정우철 체포. 진호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범죄는 없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7년간의 형사 경력, 그가 항상 믿어왔던 진리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고 진호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그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수사는 정의가 승리한 완벽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회색 벽의 구치소 면회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테이블 위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강진호는 자리에 앉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오늘은 그의 정년퇴직 전날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숨진 김철수의 친구로 가게 직원이었던 송민호였어요.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남긴 말이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진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진호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가 먼저 왔어요. 우철이 형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흘 후에 선아 씨에게 연락했어요. 도윤 씨 소식을 알게 됐다면서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아 씨가 도윤 씨를 계속 찾고 있어서 우철이 형이 도윤이 소식을 알게 됐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렇게 선아 씨를 가게로 유인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왔을 때는 음료에 뭔가를 섞었어요. 정신을 잃자 우철이 형이 저희한테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죠. 돌아왔을 때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게 뒤편에서 도윤 씨를 끌어내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나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아 씨는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사흘 후에 선아 씨가 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철이 형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돌아왔을 때 선아 씨도 보이지 않았어요. 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장면이 그려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철이 형이 선아 씨를 좋아했어요. 오랫동안. 하지만 선아 씨는 도윤 씨만 바라봤죠. 도윤 씨를 없애고 나서도 선아 씨가 계속 도윤 씨만 찾으니까 결국 그녀마저. 진호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USB에 있던 음성 파일. 그건 뭐였죠?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우철이 형이 선아 씨에게 했던 말이에요. 철수가 몰래 녹음한 거죠. 진호는 서둘러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숨겨진 폴더를 찾아냈어요. 거기에는 보이스파이널 mp3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우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결혼이잖아. 넌 원래 내 거야. 그 뒤로 선아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우철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호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는 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우철의 금융 기록 다시 확인해 주세요. 특히 사건 직후요. 잠시 후 최 팀장이 답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사건 일주일 후에 5억 원이 입금됐네요. 보험금이었던 것 같아요.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갔죠? 대부분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방수포와 쇠사슬을 구매한 기록도 있네요. 진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우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조사실에서 우철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또 왔네요, 강 형사님. 진호는 말없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철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결혼이잖아. 넌 원래 내 거야. 우철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송민호가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이 먼저 도윤 씨를 살해하고 며칠 후 선아 씨까지 해쳤다고요. 우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당신의 금융 기록, 알리바이,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진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선아는 내 것이었어요. 우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였어요. 그런데 도윤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쳤죠. 진호는 말없이 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영도 앞바다에. 우철은 갑자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진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영도 앞바다. 왜 하필 그곳이었죠? 우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그곳에 특별한 의미라도 있었나요? 우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아가 도윤과 처음 만난 곳이었어요. 진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철의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경찰서를 나온 진호는 영도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어요. 10년 전의 비극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형사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유골은 박도윤과 이선아가 맞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는 경찰 배지를 반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수사는 잊혀진 두 영혼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진호는 눈을 감았어요. 비로소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도윤 씨, 선아 씨. 진실의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5월의 아침. 부산지방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붐볐습니다. 오늘은 정우철의 최종 선고일이었어요. 강진호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는 정년 퇴직한 평범한 시민이었죠. 강 형사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호는 돌아봤습니다. 최 팀장이 달려왔어요. 이제 형사님이 아니라 강 선배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최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직도 어색해요. 퇴직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두 사람은 나란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늘이 10년간의 미제 사건이 마침내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는 도윤의 아버지와 선아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기다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어요. 진호는 피고인석의 우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정우철, 박도윤과 이선아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진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년 6월 12일 박도윤을 살해하고 같은 달 15일 이선아를 살해한 뒤 두 사람의 시신을 영도 앞바다에 유기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선아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선아의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정의가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우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진호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호 씨, 도윤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10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듯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진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과 선아가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됐어요. 진호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모두가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윤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일주일 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묘지. 박도윤과 이선아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10년 만에 그들은 마침내 고향 땅에 묻혔어요. 진호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그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선아의 어머니가 진호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선아의 일기장이에요. 그녀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경찰이 찾아주셨더라고요. 읽어보시길 바라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진호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선아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가 사라지기 하루 전에 쓴 글이 있었어요. 우철 오빠가 도윤이 소식을 들었대. 내일 만나기로 했다. 드디어 도윤이를 찾을 수 있을까?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찾아다녔는데. 도윤이 어디 있는 거야? 결혼식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아는 끝까지 도윤을 찾았고 우철을 믿었던 것이었어요. 그 순수한 믿음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진호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윤 씨, 선아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부산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정년퇴직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가 출입문에 들어서자 모든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그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베테랑 형사 강진호 경감님을 위해 최 팀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잔을 들었어요. 37년간의 헌신적인 근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찰서장이 진호에게 감사패를 건넸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진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7년 전 처음 이 배지를 받았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고 믿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박도윤, 이선아 사건은 제 마지막 수사였습니다. 10년 만에 그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최 팀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닙니다. 함께 해준 여러분 덕분이에요. 특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도와준 최 팀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진호는 배지를 천천히 가슴에서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7년간 그의 일부였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정의가 살아있을 거예요. 모두가 일어나 진호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진호는 영도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10년 전 도윤과 선아가 사랑에 빠졌던 이 장소에서 두 사람의 영혼이 이제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의는 늦게 왔지만 결국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안녕 모두들. 이제 정말 안녕. 강진호 37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는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그의 뒤로 석양이 아름답게 져갔어요.